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십당. 오늘 국회 국조특위에는 대북송금 사건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처음 출석했고 여야 의원들의 이어지는 질의에 김성태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라 답변을 못한다며 대부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자백이 나왔습니다. 검사들의 강압수사에 대해서 실토했고 이재명 당시 도지사와 만난 적이 없다. 이재명 도지사는 공범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검사 압박한다고 그래서 압박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압박의 수준이 예를 들어 혼자 데려다가 조사하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의원님들이 겪어보지 않았겠지만 친동생, 여동 남편, 사촌 형, 제 30년 같이 있던 동료들 전부 다 잡아다 놓고 핀셋을 놓고 돌아가지고 어떻게 그것도 희한하게 잘 알아가지고 제가 가까운 사람들만 전부 다 구속을 시켰습니다. 김치 갖다 준 거를 범인 도피, 이화영 씨 컴퓨터 관련된 사람도 8명 구속되고 컴퓨터 하나 없앤 걸로 8명을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저 태국에 있을 때 잠깐 왔다 가면 범인 도피, 증거인멸 이거 잠깐만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모를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만나가지고 방북 문제라든지 대북 사업에 대해서 상의한 적 있어요? 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뵌 적이 없죠.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대납이다. 검찰에서 이렇게 끌고 갑니다. 증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저하고 공무원 관계는 아니다라고 이미 법정에서 진술했고요. 네. 그 나머지 부분은 네. 제 재판에 관련된 거라 예. 답변을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이재명 지사 본 적도 없고 공범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여기에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 정보를 근거로 2019년 김성태와 북한 리오남이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의 김성태는 2019년 5월에 리오남을 만나 300만 불을 줄 것을 협의했었다고 했지만 이 국정원 정보에 따르면 당시 리오남은 피오줌을 쌀 정도의 수술을 받았었고 북한에 복귀하고 북한에 체류했던 시점이라 이뤄질 수 없는 만남이었다고 질의했고 김성태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의 김성태는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오남에게 70만 불을 전달했다고 했지만 국정원 정보에 따르면 당시 리오남은 베트남 하노이와 중국 베이징 등 제3국에서 체류 중이었다고 질의했습니다. 여기에 김성태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후 함께 출석한 국정원 2차장은 박선원 의원의 정보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정리했습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는 리오남이 제3국에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됐고 그때 같이 있던 사람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일 날은 또 다른 필리핀이 아닌 또 다른 제3국에 있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객관적 사실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동시에 국정원은 이 정보가 아직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북송금 관련 재판을 뒤집거나 공소 취소의 근거, 이화영 재심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성태는 주가 조작을 위한 대북송금이었다는 것에는 강하게 부정했고 김승원 의원의 반박 질의가 있었습니다. 쌍방울 임직원들이 모인 카카오 단톡방에서 N활성화, 즉 나노스에 대한 이거 주가 부양하자라고 하는 그 단톡방의 댓글까지 다 검찰에 압수수색되어서 주가 조작의 증거로 확보가 되었는데 이걸 모른다는 말입니까 지금? 저는 그 단톡방에는 방용철 부회장이 들어가 있어요. 증인이 제일 부증인의 부신처럼 애지중지하는 또 증인과 함께 국회에서 계속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방용철 부회장도 들어가 있고 김영수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저희 회사에 잠깐 일했던 임원님. 핵심이잖아요, 핵심. 뭘 잠깐 일했던 사람입니까? 없는 관계입니다. 김영수, 박철준, 송진아 차장 등 그 라인들이 다 그 단톡방에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오늘도 N 활성화 부탁료. N이 뭐야? 나노스 주가 부양하자는 소리잖아요. 그랬더니 나노스 댓글 달아달라. 댓글이란 말 쓰지 말고 나노스 부양글 써지 말라. 이 극히 일부분이 지금 제가 제시하는 건데 그 당시 쌍방울에서 핵심 라인들이 조직적으로 주가 부양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확인된 사실 아닙니까? 금감원에서도 수원지검에서 자료를 보내주었을 때 금감원
원장님이 공식적으로 답변했어요. 수원지검에서 다 알고 있네? 그런 얘기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이 국회 자리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주가 조작을 몰랐다, 안 답변 했다? 드립니까? 답변 이거는 거의 위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드리려면 답변 드려야죠, 제가. 이걸. 일단 제가 얘기할게요. 엄영수 비서실장은 또 뭐라고 했냐면, 엄영수 씨는 증인의 비서실장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수원지검 조사에서 IR 자료, 쌍방울의 투자 협약서 같은 자료를 만들어서 주가를 부양하려고 했습니다. 김성태 회장이 북한하고 합의한 것을 가지고 IR을 하면서 PR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노스 주가도 움직였고요. 이렇게 답변을 했고, 김영수 미래전략본부장이 청문회에서 초기 수사 때 방북 비용 대납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주가 조작만 수사했다. 이렇게 청문회에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지금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각자 도대체? 주장이 다 틀린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그게 사실입니까, 의원님?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 사실이 아닌 걸 자꾸 말씀하시니까 사실을 제가 인정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죄송하지만. 증인은 주가 조작이면 그 액수에 비춰보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에 제가 기소된 지 얼마나 기소된지 아십니까, 의원님? 처할 저 800억 이상 그럴 기소된 위험 부담이 무슨 있고 게 또 그- 불법 그러니까. 수익 자금에 대해서는 수백억 혹은 수천억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예? 그런 타협적인 혹은 그런 거짓말을 했다라고 저는 넉넉히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김성태는 입으로 몸으로 대북 송금의 진실을 국회에서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코로나19 백신 부실 관리 의혹으로 수사에 들어갔고 현재 고발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라 문 대통령과 전 장관이 소환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올해 3월 이것을 최초로 고발한 시민단체의 주장 근거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였습니다.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약 3년간 곰팡이, 머리카락, 고무박의 파편 등 이물질 신고 1,200여 건을 접수하고도 접종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물질이 발견된 제조번호의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접종됐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2,700여 명에게 투여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질병관리청은 이물질로 신고된 1,285건의 백신은 접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격리 보관했고 실제 접종된 사례는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1년 반씩 총 3년간 이물질 백신이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법사위에서 국힘 의원들의 현안 질의가 있었고 충돌 이후 국힘은 정은경 장관을 고발합니다. 이후 국힘은 민주당 정권이 국민 팔에 곰팡이 백신을 꽂았다며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시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것은 같은 시기 송영길 전 대표도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 말을 믿고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는데 2,500명이 사망했고 인과관계가 인정돼서 보상받은 사람이 25명이다. 이건 국가가 사기를 친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된다. 자, 송영길 전 대표는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문통 책임을 오래전부터 제기해 왔습니다. 지난 2023년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 구제 활동에 나섭니다. 그러다가 2026년 2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자 백신 사기극 발언을 함께 했던 겁니다. 여기에 조국 대표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두 가지 음모론을 여전히 믿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극우 변희재가 주장한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론. 둘째, 코로나 백신 국가적 사기론. 자, 정리하자면 100번 양보해서 그 백신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 정권, 윤 정권 모두 1년 반씩 걸쳐져 있기 때문에 공동 책임론이 제기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국힘은 민주당 정권만 공격했고 송영길 전 대표도 문재인 정권만 공격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소환 조사라는 어처구니 없음을 만들어낸 겁니다. 송영길은 2021년 당대표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이준석 당시 국힘 대표를 만나서 백신에 대해서 반성했습니다. 2021년 6월 송영길 대표는 조국 전 장관 논란에 대해서도 청년들의 상처를 헤아리지 못한 데 사과드린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판결을 앞두고 대신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김용민 의원은 당이 나서서 사과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고 당시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은 나를 잊어달라고 했었죠.
늘 국짐이 뭐라고 하면 맞서 싸우지 않고 인정하고 수그리면서 내부의 상처를 줬습니다. 지금은 유 이재명에 꽂혀서 친문 부활을 막겠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디에 꽂혀서 또 누구에게 상처를 줄지 천방지축 송영길은 참 불안합니다. 정치10당 구독은 건강입니다. 마치겠습니다.